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엄세라입니다. 저는 3살, 4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주소를 확보하는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말에 공유 지분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분들께 쪽지도 붙여보고 오고 그리고 우편 내용 증명도 보내봤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 8월 말에 셀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미 공유자분들께 이 소장이 도달되지 않겠구나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 보정 명령이 법원에서 나와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소 보정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서 신나는 마음을 안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이 주소지에는 이분들이 전입한 적이 없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 였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 사무실 점심시간을 틈타서 간 거라서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조회 신청은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할 때 피고의 보통은 성함은 알고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수감자일 경우 아니면 당근 소액 사기 같은 경우에도 꼭 성함이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이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기국에 이게 등기에 기재된 사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사실 조회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조회 신청 기관은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 돼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통신사에다 할 수 있고 차량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수감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그리고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본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상대방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이나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통해 사실 조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을 떼기 위해서 등기국에 직접 가도 돼요. 주소 보정 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 공유자분들의 전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워킹맘이기 때문에 등기국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검색해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누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거기에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 그리고 사실조회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사실조회 사항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데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은 정말 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그 주소로 등기부 등본 상에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현재 주소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고의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 부동산의 등기국을 적어주면 됩니다. 등기국으로 직접 찾아갈 경우에는 꼭 관할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등기소나 가서 주소 보정 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회 사항 같은 경우에는 피고 누구의 성명으로 등기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누구의 성명으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요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회 신청을 했으니 이제 회신이 오면
이 사람들의 주소를 가지고 주소 보정을 다시 해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이 소장이 다시 그 사람들 새로운 주소로 그 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절차가 쭉쭉쭉 이어지겠죠. 여태까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셀프로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소장이 다 도달이 되고 뭐 변론 기일이 돼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살떨리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